네, 출란교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출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이제 영상들이 뜨는데, 그 중에 이제 산책 다니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산책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뭐 매일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매주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한 번 갔을 때 그냥 충분히 찍어놨다가 이게 잘라서 편집해가지고 여러 번 올리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산책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걸 봐서는 산책을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책 영상을 계속 올리는 어떤 그런 주제로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간혹 그래도 그 구독자분들도 꽤 많던데, 뭔가 좀 하나 캐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보면은 뭐 엽성이 좋다, 먹입이다, 두화변이다 자꾸 그러는데, 계속 캐지 못하고 계속 뭐 그런 엽성만 발견하면은 이제 그 구독자들도 식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유혹을 받게 돼요. 연출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아닌 걸 갖다 놓고 심어놓고 연출을 한다거나, 조직비양란을 심어놓고 연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런 예도 제가 한번 이 출란교실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가 증거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그 당사자분이 저한테 전화도 왔었는데,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연출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산에 뭐 있습니까? 정말 산에 가면은 한 10번 정도 가서 산책 하나 캐지 못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 허탈함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 저도 이제 뭐 인문이종이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캐보지 못했어요. 통영에서 색화 한번 캐본 적이 있고, 근데 뭐 중투나 북륜이나 인문이종 뭐 산반이나 뭐 하나 캤다고 칩시다. 좋아할 일인가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 경매시장 같은 데 가거나 인터넷에 이렇게 들여다봐도 중투 3촉 4촉짜리 있잖아요. 뭐 그냥 평범한 중투죠. 뭐 이렇게 그냥 그 중투 없는 초심자들이 키울 만한 그런 중투들, 뭐 10만원 15만원에 막 거래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산에 가서 중투를 발견했는데, 내가 10만원 주고 사는 중투만도 못한, 앞으로 발전해서 더 좋은 중투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10만원도 못한 중투를 봤을 때는 좋아할 일도 아니죠.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 캐면 진짜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받아서 횡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복륜 같은 거 캐면은 뭐합니까? 10,000원에도 거래가 안 돼요. 10,000원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산에 가서 웬만한 거 발견해가지고는 이제 뭐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나사지 빠글빠글한 단엽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은 오로지 화물 쪽에서는 맨날 두화변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던데, 화물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두화입니까? 두화변만 캐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두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시장에서 보면은 두화가 아닌데 두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색이, 꽃 화형이 이렇게만 생기면 다 두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기면 그 혓바닥이 이렇게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콩두자, 이 콩알 만한 두화라 해서 화형도 젬어야 되거든요. 젬고 그 콩처럼 이렇게 이 꽃잎장들이 둥그렇게 아물어져 가지고 다 벌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쯤 핀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고 완전 벌어지면은 그냥 막 원판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것을 오리지널 두화라고 하는데 그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냥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냥 그 약간 콩두화의 좀 그 확장판 정도만 되더라도 두화라고 자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엽성에서 조금만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오가만 있어도 그냥 다 두화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화가 펴야 두화고요. 그리고 또 두화가 폈다 한들 그렇게 뭐 지금 1년 내내 산채 영상을 올리면서 두화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이제 두화에 중투화에 복색화에 소심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도 이제는 명명이 된 이후에 값이 싸져가지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비싼 거는요. 이제 그 신품종들 중에서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전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자기네들끼리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뭐 족당 1,000만 원이네, 2,000만 원이네 하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것이지 일반 에라님들이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지금 1월 하나 송옥보다 오히려 화영이 못한 것이 신품종이라 그래서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에 구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난 아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도 정신을 바짝 좀 차려야 되는 것이 그런 작전 세력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부동산 작전 세력, 주식의 작전 세력은 뭐가 다릅니까? 가격을 이빨에 띄워놨다가 팍 치고 나가고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인데 어쨌든 뭐 우리 이 출랑교실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나는 구입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구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뭐 이 가격에 구입을 하셨을 때 그래도 제가 욕은 먹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면은 왜 비싸냐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종자성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제 안목이나 제 주변의 탐문을 구해서 이게 안전하고 괜찮은 아니고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해서 제가 확신을 들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출랑교실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사갖고 와서 그냥 이 의뢰품입니다 해가지고 막 팔고 나중에 자기가 뭘 팔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람인 이상 저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반품을 해줘야죠. 그 확인되면은 반품을 해주는 것으로서 제가 충분한 어떤 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시중에서 이제 호피반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호반 말고 호피반. 근데 이 호피반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경매시장이나 인터넷이라든가 밴드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이 일본 출란이에요. 대부분이. 예. 근데 파시는 분도 일본 출란인지 모르고 팔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별히 좀 호피반은 가급적 손을 대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산채 뿌리가 확연하고 생강구도 달리고 그런데 호피반이야. 뭐 그런 거는 가격을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걸 좀 안전하게 구입을 해서 좀 이게 키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호피반 같은 경우 일본 출란이 섞여버리면은 전혀 이거 구분할 수 없는 종자 중에 대표적인 게 호피반이죠. 중투 그렇고 호피반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주의를 기울이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산채를 예전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산채를 쭉 다니다가 점심때 어느 묘자리에 앉아가지고 김밥을 까먹으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그렇게 지금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중투 하나 캐면 좋긴 하고 운동 삼아 운동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뭐 하나 허탕치면 그 다음날 뭐 또 있겠지. 그 다음날 허탕치면 또 그 다음날은 뭐 있겠지 해서 자꾸 산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캐게 되고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되고 이게 사람의 이제 욕심이거든요. 욕심인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산에 가는 횟수가 좀 잦아집니다. 잦아지면서 그래도 못 캐면 허탈하죠. 허탈하면서 차라리 돈을 주고 살까? 그게 낫지 않겠는가? 조금 뭐 횡재수로 아니더라도 횡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그냥 안전한 나는 우리 돈 주고 사서 잘 배양해서 두 화분 세 화분 만들어서 이걸 그냥 그 판매 부장시장이나 교환시장에서 좀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소탈하게 갈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쓰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른 분들은 산에 갈 때마다 중투를 캐니 소호반을 캐니 산반을 캐니 하는지도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이제는. 왜냐면 자기가 보니까 없거든. 남들이 발길이 안 닿는 곳을 찾아가지고 발길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거기 생강을 다 뒤졌는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을 이제 좀 가끔씩 다녀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실감하실 텐데 서울이나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 산책을 한 번도 가볼 기회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만 보고 막연한 동경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왜 낚시만 가면 자기가 뭐 대물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산책을 자꾸 가려고 하고 또 가게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뭐 동호회를 조직해서 산책을 차를 빌려서 간다거나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난 에피소드 중에서 산책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바둑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바둑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하고 바둑을 떠보면 그 상대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의 바둑이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세월이 쭉 지나니까 바둑이 한물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고스톱을 한번 쳐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니까 고스톱을 한번 치면서 어떤 처세술로서 이 고스톱을 이용해봐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에란인들은 이제 같이 산책을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낚시꾼들이 낚시 갔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대물을 걸었다가 놓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기분이 좋다 그래요. 겉으로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참 컸는데요,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고 위로를 말씀을 전하지만 속으로 돌아서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낚시꾼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한테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에란인들도 산책을 가면 비슷한 경험을 갖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져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에피소드에 그런 게 소개가 돼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책을 하다가 이제 하루 종일 뒤지다가 한 1m 간격으로 산반 복륜이죠. 복륜하고 중투가 이렇게 있는 게 중투. 한 1m 간격으로 이 나란히 있더래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일행들하고 뭐 2, 3m 간격으로 산을 쭉 올라가다가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쿠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배낭을 옆에다 매놓고 이제 아까워가지고 이 산반 복륜부터 캘라고 손으로 헤집어가지고 겨우 그냥 막 곡괭이로 그냥 푹 뽑으면 되는데 그냥 아까워서 뿌리 하나라도 다칠까봐 그 흙을 이렇게 헤치면서 그 꼬챙이로 뿌리 하나하나를 떠내가면서 이렇게 캐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일행 SC가 오더니만 옆에 있는 산반중투를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산반중투는 왜 못 보나 하면서 그걸 곡괭이로 쿡 찍어서 푹 뽑아서 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내가 봐둔 거다. 봐둬서 이거 캐고 그걸 캐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그걸 믿어줍니까? 에이 그 무슨 소리야 이 양반아. 이거 못 봤으면서. 그 자기가 왜냐면 이 난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요. 너 인문이종을 하나 발견을 했어. 인문이종이야.
그래서 저기 한 5m, 6m 있는 일행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일레들 와봐. 여기 인문이가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고 막 부른 다음에 일행들이 다 와서 어디에 하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갈 밑에 있었는데 일행들 부르냐고 저쪽 딴 데 보다가 다시 그 자리를 이 난초에 하고 가리키려고 보면 그 난초가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일행들이 1m 간격, 2m 간격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쭉 가더라도 앞에 간 사람이 분명히 그 난을 밟고 갔는데도 못 보고 내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난이라는 게 참 희한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 개를 같이 발견한 거 이거 캔다면 그거 캐려고 했던 것을 믿어주냔 말이죠. 그래서 이 L씨가 이 S씨가 장난한 건 줄 알고 에이 캐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안 주고 가져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 하는 얘기를 그 에피소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산책 가면서 흔히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또는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겪으면은 그 사람하고 진짜 왼수도 되죠. 왼수. 정말 인간성이 엿보이고 아니 사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옆에서 그 1m 간격으로 봤는데 그 캐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걸 안 믿어주고 자기가 그냥 꽃게로 퍽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산반중수는 왜 못 봐? 왜 복륜만 보고 이게 더 좋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말이죠. 참 하여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산책 얘기 중에서 하나만 더 전할까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그 난 후에 회장님하고 이제 산책을 구례 쪽으로 갔대요. 구례 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문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동영상에 한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서반인지 아니면 햇빛장인지 잘 진짜 그 오래된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도 이상해서 그걸 캤대요. 캐가지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난에 무늬가 있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햇볕에다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건 장애가 온 거야. 다시 심어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장애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워낙 뭐 몇십 년 동안 난을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 캔 그 장소 밑에다가 다시 흙을 파고 심어줬대요. 심어주고 혹시 신화가 오면 다시 나왔을 때 내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신화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위치도 주변에 좀 봐두고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이 흘렀는데 그 회장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베란다 난실에서 자기가 구례에서 봤던 비슷한 난이 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회장님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그때 그 난 아닙니까? 했더니 그 난 아니야. 그 난 아니고 이거 내가 사인한테 지난주에 사온 거야. 좀 돈 좀 많이 주고 사왔어. 이러더래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 했던 난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늬가 아주 좀 특이해서 예절이 열심히 관찰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많이 남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돌을 또 심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자면서도 그게 이제 뇌리에 떠나지 않고 설마 회장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미심쩍어서 차를 타고 다시 그 자리를 갔답니다. 갔더니 이게 파져가지고 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회장님을 욕할 문제를 떠나서 그걸 좀 넘어가서 사람인 이상 어떤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 이런 것들이 산책을 가보면 여실히 나타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는 좋은 예로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얻는 교훈도 많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 가시는 것도 좀 적당히 가시고,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얻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출랑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